우리가 명도 요령, 좀 이렇게 영도를 잘하기 위한 법률적인 요령, 이런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임대인이나 아니면 무슨 건물주분들이 뭐 유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협상을 잘하고 또 뭐 어려운 상대부터 협의해가지고 또 쉬운 상대로 넘어가고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만한 분들은 또 아실 테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요. 법률적으로 좀 필요한 제가 변호사로서 조금 노하우 드리고 싶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명도는 거의 소송을 좀 피할 필요는 없다.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요게 이제 꿀팁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웬만한 뭐 경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처음 건물주 된 사람은 말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한 거를 이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많은 이제 의뢰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협상하고 소송은 전혀 배제를 다른 것이다. 이게 그렇죠. 협상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으로 가면 끝이다. 협상은 이제 절대 안 돼. 협상은 좋게 소송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그게 아닌데. 소송은 극단적일 때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안 되면 소송을 해가지고 막장으로 해서 너 그냥 끝까지 간다. 내가 너 패소 판결 받아서 너 혼박 다 뒤집어 씌울 거다. 너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내보낸다. 때를 보여준다 내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하고가 전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이죠. 뭐, 어쨌든 임대인은 조금 수월하게 돈 덜 들이고 내보내고 싶은 게 임대인 마음이고. 그 욕심이고. 몸이고. 임차인은 반대로 돈 많이 받고. 그렇죠. 좋은 조건에 뭐 기간 연장하고. 요런 게 이제 임차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임대인 입장에서,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넣는 것이 협상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송을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소송을 넣어놓게 되면 소장을 받아본 법원에서 이제 소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겁이 나거든요. 이거 내가 너무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판결 받아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땡전 한번 못 받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협상에 좀 더 적극적인, 진지한. 근데 소장 받기 전에는 할 땐 해봐. 그래, 나 여기 눌러앉아 있으면 되지 뭐. 그렇죠. 끌어내겠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소장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소장 말고도 내용 증명 변호사 이름을 오면 심장이 덜컥합니다. 맞습니다. 내용 증명마저도 그런데 소장은 언제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소장은 비교적 협상 초반 단계에 협상에서 그냥 조금 시간이 좀 흐르겠다. 이건 금방 마칠 게 아니다. 얘가 조금 강성이다. 금방 뭐 바로 며칠 안에 도장 찍을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소장을 바로 보내시고 그리고 소장이라고 하는 재판 절차는 우리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더 늘어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소장 보내면 저게 이제 상대방한테 도대체 언제 도착하나.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벌써. 그리고 이제 그거 법원 스케줄대로라 그러면은 그거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하세요. 이렇게 법원이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럼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바로 또 날짜가 잡아주느냐라고 하면은 또 상대방이 또 꾸역꾸역 하면서 또 뭐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기간 미루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송이 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빨리 진행을 하려 그러면 조금 일찍 넣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협상해서 뭐 질질질 끌고 해가지고 몇 개월이 벌써 갔습니다. 소장도 안 넣고 그렇죠, 몇 개월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소장이 절대로 이제 협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그제서야 그때, 소장을 넣으면 또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막 법원에 뭐 그 흥분하면서 왜 이렇게 막 날짜 안 잡아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분쟁의 어떤 초기 단계, 협상의 초기 단계부터 소장을 넣게 되면 그게 그 훨씬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스케줄에. 그리고 혹시 뭐 소장 넣게 되면은 상대방이 뭐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네. 제가 쭉 이렇게 일을 진행해 본 결과 사람은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타산을 따져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이해타산을 따져서 소장을 받으면은 좀 더 내 욕심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네. 약간 좋게, 만약에 협의가 또 안 됐을 시, 네. 나도 이렇게, 이렇게 법적으로 해놓는다라고 잘 얘기하면, 네. 더 압박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상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뭐,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법원을 상대로 한 약간의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잖아요. 소장을 쓰고 뭐 인지대 계산하고 이런 것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뭔가 의뢰를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또 그 과정들 뭐 그분들한테 의뢰하고 뭐 저기 접수하고 이런 과정들 또 접수해가지고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 사이에 협상을 충분히 합니다. 상대방한테 그 소장 날라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상대방 기분도 사실 나쁠 것도 없어요. 네. 빨리 합의되면 일단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취해버리면 되는 네.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편하게 소송에 대해서 편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소송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들도 약간 저 같은 또 법조인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게 뭐 간단한 사건도 돈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소송 이거 괜히 좀 간단하게 돈 적게 내고 끝낼 수 있을 부분을 변호사한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합의되면은 좀 아깝잖아요, 이게. 그렇죠. 수백만 원 딱 주고 맡겼는데 며칠 있다가 딱 합의가 돼버렸어. 몰라서 그냥 합의해버리면. 그럼 또 변호사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기도 그렇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우리가 법조인이 솔루션을 잘 제공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명도 과정에서 협상이나 합의가 자주 일어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예 그 보수 약정을 그렇게 아예 하라 합니다. 나눠서 애들이 단계마다. 그러니까 총 보수는 만약에 500인데 한 달 안에 마치게 되면은 그냥 한 100만 원만 내시고 400 돌려드리고 또는 아예 100만 원만 받고 미리 400은 나중에 한 달 뒤에 달라. 괜찮네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한 석 달 뒤에 또 일부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한 만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 증명 하나만 이렇게 해도 받고, 그 다음에 소장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또 몇 개월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블런길 잡히면 얼마,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이제 법조인이 법률가가 착수금은 딱 얼마 시작할 때 다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 소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부담되죠. 차라리 변호사비 낼 바에는 합의금으로 조금 더 주는 게 낫겠다. 그렇죠. 기분 안 나쁘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송 행위가 처음 스타트가 너무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성들을 좀 만나면 JS라고 하죠. 진상 만나면 그래 이 소송비 뭐 500 할 거 그래 이사비로 주자 하고 더 얹어줬어요. 또 몇 달 있다 말 바꿔요. 더 달라고. 그러니까요. 1000 달라고. 이래서 또 막 고민하고 싸우고 감정 싸움 되고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소송은 기본적으로 초반 단계에서부터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좀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명도에도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리즈너블한 제안을 하는데 그렇죠. 소송이 도움이 되거든요. 맞죠. 욕심을 좀 내려놓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도와주는 뭐 법무사든 변호사든 찾아보면
합리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합당한 보수들이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렇게 보수를 하면은 또 빨리 끝나면 보수가 얼마 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양 이사가 최근에 이제 하나 공매 받았죠. 네, 공매로 받았죠. 공매 받아서 잘 마무리된 요 사건도 마침 제가 조금 도와드렸는데 네. 이 회사 원고 회사가 지금 이렇게 판결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공매를 받았는데 우리 양 이사가 낙찰 받아서 네. 공매 받아서 이게 소송 올려고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바로 들어갔죠. 일단 저는 그냥 서류 대행만 좀 해드렸고 정식 선임 안 하고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일정 기간 뒤에 바로 피고들 건물에 여러 피고들이 있었는데 네. 피고들한테 다 날라갔고 네. 이 딱 소장 날라가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소송을 하셨냐고. 네. 아니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해놨다. 뭐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 합의를 잘할 거다. 저는 네. 이사비도 드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러고 그쵸. 더 압박감을 갖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 흥분하는 그런 그렇죠. 뭐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합리적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참 잘 된 케이스인데 그렇죠. 보시면은 무변론 아무도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답변을 안 하고 바로 최근에 판결 선고까지 나고 네. 그다음에 주문은 이렇게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명도하라 이런 판결도 다 났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판결 되기 전에 이미 이제 협상이 다 끝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끝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판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또 이 재판으로 인해서 협상에 굉장히 도움을 받은 도움이 된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처럼 어쨌든 소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찾아오십시오. 네, 연락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저렴하게 단계별로 하니까 네. 그리고 하여튼 최고의 변호사님이니까. 네. 이 사건도 얼마 안 받았죠. 아유 너무 싸게 받으셔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소송이라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게 저도 처음에 변호사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 쳐보잖아요 가격을. 네. 그럼 명도 소송은 막 뭐 330, 550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어휴 비싸다는 생각이 팍 드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물어보지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렴하게 단계별로 하면 진짜 딱 걸어놓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제가 변호사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무조건 550에도 성공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막 가슴이 턱 막힙니다. 막. 너무 간단한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해서 그 변호사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성공해도 부담돼요. 또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 명도 사건은 어쨌든 간단하니까 우리가 명도 소송 그다음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해두시고 협상을 하시는 것이 협상 전략에는 바람직하다.